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 20일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이든 정부가 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유한 평론가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개편 예, 첫날인데 이렇게 또 뵙게 예,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 당선자의 머리 글자, 그러니까 바이든, BIDEN을 따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또 했더라고요. 예.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알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예. 바이든 당선이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 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데 머리끝을 따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 B, 통상연대, Bond with Allies라 해서 통상 분야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연대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더 구체화됐어요. 예. 지금 알셉, 중국을 중심으로 알셉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유가 상승, increase in oil price. 향후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달러 약세, 달러 디클라인이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친환경 성장, 에코 프렌들 그로스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 전환, 노스 코리아 팔리시 체인지라고 해서 과거 오바마 시대나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인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아무리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해서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패권주의적인 모습 과연 바뀔 것인가, 이런 지점인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바마가 예전에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만회하고자 리더십 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역시 함께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바이든도 이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주장하면서 국제기구에 재가입하고 동맹 추슬이고 오바마 케어 대설 여러 가지 할 것이고 또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밀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의 대화를 병행할 것으로 일단은 추정합니다. 예.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선거 기간 내 바이든이 얘기했던 미국 내의 보건, 경제, 민주주의 3중 위기 비정상 상황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 세력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뭐 거의 힘, 무력 뭐 이런 것들을 막 과대포장하고 막 밀고 나갔기 때문에 참 뭐랄까 세계로부터 깡패 국가다 막 이런 욕까지 많이 먹었는데요. 일정 정도의 트럼프 유산을 떠안으면서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아마 바이든 진영이 가지고 있는 뭐 어정쩡한 스탠스 뭐 해서 하여튼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요. 예. 이전에 오바마 정권 때 마저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예. 오바마의 비전, 오바마 너머의 오바마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행정부 가장 크게 바뀌는 기조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1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예.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표명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번에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해진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위대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여긴 민주주의고 동맹이고 정의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인들은 미국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막 완전히 뭐 환멸을 느끼죠, 미국에 대해서. 네, 그 바이든 지난번에 승리 선언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종적 정의의 달성,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의 제거, 기후변화의 통제, 품위의 회복, 민주주의 수호,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전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멋진 뭐랄까 미사역을 사용했는데 이걸 음. 다 없애더라도 트럼프보다는 덜 폭력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좀 그냥 너무 트럼프가 아주 그냥 예,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이든이 알파벳이 이제 B, 그래서 이제 Bond with Allies, 통상연대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바이든 역시 일정 정도 균형을 잡는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행정부 그 궤와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전보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무식하게 밀고 나가지 않고 네, 인권적 전략적 포용 외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맹과 연대해서 중국을 정치,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네, 여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그 최종적으로 RCEP 사인 15개 나라 다 예, 됐잖아요. 예, 인도 빠지고 예, 인도는 계산하니까 자기 수리탄에 안 맞아서 빠졌는데 우리는 어차피 RCEP에 가입을 했었어요. 가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 환태평양 중심으로 하는 이 뭐랄까 그 포괄적 전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바이든은 추구할 것이고 한국도 같이 가자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 사이에서 얼마나 줄타기를 잘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될 거예요. 아, 이제 바이든은 줄타는 것도 이제 틀림없이 예, 말씀하십시오. 틀림없이 그 통상연대 같이 가자라고 할 텐데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중국과 또 손을 놓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것이 이것이 이제 굉장한 뭐랄까 좋게 얘기해서 실리주의인데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돌고래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지금 예, 최유한 평론가님 예, 줄타기 같은 거 안 하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살아날 수가 안 없을까요? 돼요. 그건 안 돼요. 전 세계 패권 아무리 에, 뭐 미국 다음으로 가는 중국도 미국 눈치 보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재주로 그래서 에, 미국과 중국의 양쪽의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그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음, 미국 같으면 한쪽으로 확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 살아남기가.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연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신뢰를 잃지 않는 이런 상황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참그 세계가 지구촌이 세렝게티입니다. 세렝게티.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은 좀 또 다음에 가볼게요. 저 바이든의 I 가겠습니다. Increase in oil price.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소위 유가의 급등 문제인데 네. 우리로서는 뭐 결코 반갑지가 않은 그런 뉴스일 것 같아요.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우리가 호되게 당해서 유가 오른다 그러면 심장부터 덜컹 떨어집니다. 음, 바이든이 셰일 오일, 모래에서 뽑아내는 이 오일에 대한 개발 규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워낙 환경 그 오염이 심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투자 공약했기 때문에 일단 원유 공급이 줄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정치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뭐 유가가 또 불안해져 또 하락세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지금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나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유가 상승 수혜국가 얼마나 그 유효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역시 바이든 정부 행보에 얼마나 잘 맞출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다음은 저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달러 데클라인. 이미 그 시중에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뭐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지금.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특히 미국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헬리기에서 막 돈 뿌린다는 이런 표현을 엄청나게 예, 했는데 예. 경제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터 역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달러가 이제 풀어지니까 음. 이게 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에 통화하는 가치를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우리 쪽의 원달러 환율은 이미 하락하고 있어요. 예. 우리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시킨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고 이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밖에 없습니다. 품질 혁신, 신기술, 신제품 이걸로 거대 미국과 중국과 맞서야 되는 것이고 이미 원달러 환율이 9월 3일 달러당 1,190원에서 두 달 사이에 1,130원 떨어졌거든요. 예. 이거 뭐 시급하게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 대비할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 뭐 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금값이 오를 거라고 앞으로. 예.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금사라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저 시간 관계상 여기 좀 더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15분까지. 예. 이거 시간이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예. 좀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평론가님. 예. 어떻게 좀 저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대북 정책? 전문가들이요 이야기하기를 네. 트럼프 방식은 탑다운 탑다운. 방식, 하향식이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은 바텀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꼭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됩니까? 오바마 시대 바텀업 이 방식은 소위 얘기해서 전략적 인내, 북한 붕괴론과 맞닿은 거거든요. 그래 바이든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자이자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텀업 방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네. 대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많은데 예. 다음에 기회 한번 주세요. 그 부분에는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아니 대북 문제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 또 북한에서 또 자꾸 또 미사일 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꼭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나중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